안녕하세요. 지금부터 대학교 1, 2학년들을 위해서 실험 레포트 작성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목차, 첫 번째로 실험 레포트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작성법, 마지막으로 주의사항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실험 레포트란 저도 정확히 모르는데요. 결과 레포트와 예비 레포트와 결과 레포트 이렇게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중간에 실험이 있는 거고요. 즉 예비 레포트는 실험 전에 쓰는 거고요. 결과 레포트는 실험을 하고 나서 후에 쓰는 거겠죠. 어쨌든 실험은 한 번 하는데 레포트는 두 개 써야 되는 슬픈 과제예요. 레포트란 게. 자, 이제 작성법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참고 자료를 활용하라. 이게 뭐냐면 첨부 파일과 실험 교재가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첨부 파일이 올라올 수가 있어요. 이건 뭐예요? 지금 양식이죠? 실험 레포트의 양식인 거예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양식을 따라서 그대로 적으시면 됩니다. 아니면 이런 식으로 PPT 파일이 올라올 수가 있어요. 이 PPT 파일을 보시고 이 양식에 맞춰서 작성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면 메일이나 카페 같은 거를 통해서 이렇게 말로 쭉 어떻게 작성을 해야 하는지 설명을 해줄 거예요. 이게 학교마다 다르고 또 과마다 다르고 담당하는 조교마다 다르기 때문에 꼭 자기가 듣는 수업의 조교가 정해준 양식에 맞춰가지고 그 참고 자료를 활용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당연한 거죠. 자, 작성법 2. 최대한 간결하게 작성하라. 이거부터가 이제 중요한 건데요. 사실 앞에 것보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집중하셔서 들으셔야 합니다. 자, 실험 도구편입니다. 실험 도구 보면 이렇게, 이거는 제 PPT에서 따온 건데요. 보면 시약 및 기구라고 해가지고 쭉 이렇게 써져 있을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그림은 제끼는 겁니다. 원래 그림은 제끼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걸 써주시면 되는데 여기서도 이제 다 적는 게 아니에요. 원칙이 뭐였죠? 간결하게였죠. 간결하게 적는 거가 뭐냐면 여기서 보면 50ml 삼각 플라스크 두 개 중에 두 개는 뺍니다. 50ml 뷰레 써야 되고요. 10ml 피펫 쓰고 두 개 당연히 빼야겠죠. 그 다음 피펫 필러, 비커 이런 거 쓰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클램프는 두 개나 비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써줘야 되고, 그 다음에 증류수는 이제 쓰는 거 아닙니다. 가열기, 깔때기 이런 것도 아니고요. 스탠드는 그냥 두 개 뺐으니까 써주고, 저울, 식초, 제산제 이런 거 써주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0.25 몰롱도 NaOH 표준용에 이런 거 당연히 써주셔야 되고요. 페놀프탈레인 지시약이라고 있는데 이런 거 그냥 줄여서 PG시약이라고 합시다. 이게 실제로 있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빨리 쓰다 보니까 간결하게 쓰기 위해서 지금 만든 거죠. 그 다음에 이 레포트 안에서는 다 PG시약인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쓰면 이게 체화가 되잖아요. 그럼 프리스타일로 뭘 제껴야 할지 바로바로 보여요. 그 다음에 시간이 되게 절약이 되겠죠. 이제 두 번째 예시, 실험 방법입니다. 실험 방법, 이게 짧은 걸 가져오긴 했는데 이렇게 4번까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사실 길기 때문에 다 쓰다 보면 팔이 되게 아프고 뒤에 이제 진짜 써야 할 부분에, 힘을 써야 할 부분에 힘을 못 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부분을 되게 줄여주는 게 중요합니다. 자, 어떻게 줄이는지 잘 보세요. 최대한 간결하게 쓰는 겁니다. 자, 이거 빼야겠죠? 식초 3ml를 삼각 플라스크에 넣는다. 이게 끝이에요. 자, 1번은 뭐예요? 식초 3ml를 삼각 플라스크에 넣는다. 2번은 20ml의 증류수를 넣고 오케이. 자, 20ml의 증류수를 넣고 PG시약 두세 방울을 넣는다. 이렇게 끝내야 돼요. 그냥 3번 뷰레에서 어쩌고 써져 있는데 결국 포인트는 적정한다죠. 0.25 몰롱도 NaOH 용액을 넣고 쭉 지우고 적정. 이게 끝입니다. 뷰렛은 써줍시다. 그 다음에 이거 당연히 안 쓰겠죠? 4번은 실험을 한 번 더 반복한다. 이런 거 쓸 수가 없어요. 쓸 시간이 없어요. 1에서 3 반복.
아, 이게 지금 뭐 하는 시간에 그냥 쓰겠다 이러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처음에만 그래요. 처음에만 그렇지 이게 몸에 완벽하게 체화가 되잖아요. 그럼 프리스타일로 실험 도구도 그렇고 실험 방법도 그렇고 되게 빠르게 작성할 수가 있어요. 제가 지금 이거 PPT 방금 만들고 그냥 바로 촬영하는 거거든요. 그냥 프리스타일로 하고 있는 거예요. 보면 식초 3ml를 삼각 플라스크에 넣는다. 20ml의 증류수를 넣고 PGC약 두세 방울 넣는다. 듀렛에 0.25 몰롱도 NaOH를 넣고 적정한다. 4번은 일산 반복. 이런 식으로 빠르게 써지잖아요. 연습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작성법 3번. 이게 진짜 중요한 건데, 토이는 오차 분석이 핵심이다. 이게 뭔 소리냐면 사실 이제 결과 레포트에서 이거 맞나? 아무튼 모르겠다. 결과 레포트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 토이예요. 토이. 사실 좀 뭐라고 해야 되지? 토이만 읽어볼 수도 있어요. 나머지는 그냥 베끼는 것 뿐이거든요. 참고 자료. 그러니까 이 토이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 토이를 어떻게 써야 하는데, 토이에다 대고 일기 같은 거 쓰지 마세요. 이 일기가 뭐냐면 이 실험을 해서 좋았다, 아니면 신기했다, 아니면 뭐 잘 안 돼서 슬펐다. 이게 진짜로 이런 얘기 쓰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런 거 쓰지 마시고요. 토이에는 그냥 오차 분석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오차 분석이 말이 쉽지 뭐가 오차 분석이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자, 오차 분석은 뭐를 통해서 하냐면 주의사항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이거 진짜 꿀팁이에요. 자, 참고 자료에 보면 이렇게 주의사항이 나와 있을 것이고, 만약에 이런 주의사항이 없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담당하는 조교님한테 메일을 보내세요. 실험 전에 궁금해서 그러는데 이 실험을 할 때 주의사항이 뭡니까? 이렇게 보내면 되게 기특하게 여기시면서 주의사항을 쭈루루 보내주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이거를 왜 봤냐면 실제로 실험을 할 때 주의를 하는 것도 뭐 당연하겠지만 이게 오차의 원인이기 때문입니다. 자, 보세요. 자, 이거 빼고 1번 보세요. 피펫 필러 안에 식초나 표준 용액들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한다라고 써져 있죠. 즉 피펫 필러 안에 식초나 표준 용액들이 들어가면 오차가 발생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떤 실험 결과값이 있잖아요. 여러분의 실험 결과값이고 실제 이제 기대값이 있죠. 이거랑 너무 차이가 심할 거란 말이에요. 이게 안 같아요. 이게 왜 그런 거냐면 그냥 간단하죠. 여러분들이 실험을 그지같이 했기 때문이죠. 그지같이 했는데 그 왜 그지같이 실험이 됐는지를 찾는 게 오차 분석이잖아요. 그 이유들이 다 이 주의사항을 어겼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쉽죠? 자, 그럼 첫 번째는 뭐였어요? 피펫 필러 안에 식초나 표준 용액들이 들어가면 안 되는데 들어가 버렸네? 그래서 오차가 발생했다. 이거고. 2번. 적정을 하는 동안 플라스크를 손으로 잘 흔들어야 하며 NaOH 표준 용액을 너무 빨리 넣지 말아야 하는데 내 팀원이, 내 조원이 성격이 급해가지고 빨리 넣어버렸다. 오차. 3번. 플라스크를 손으로 흔들 때 뷰렉과 물이쳐 유리가 깨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그런데 유리가 깨졌다 이렇게 말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실제로 유리가 뭐 안 깨졌을 수도 있고 유리 깨면 돈 물어내야 되니까 이거는 빼고. 4번. 적정 중 플라스크 아래에 흰 종이를 깔면 색 변화를 정확히 관찰할 수 있다. 그런데 흰 종이를 깔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색 변화를 정확히 관찰할 수가 없었다. 왜냐면 내가 색을 잘 구분하기 못하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오차. 5번. 지시약 자체도 약산이나 약 염기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세 방울 정도만 넣었어야 하는데 두세 방울 정도만 넣었어야 하는데 실수로 5방울을 넣었다. 오차. 자, 6번. 5방울. 뷰렛 사용 시 코크 아래 공기를 뺀 후 실험을 시작하고 깔때기는 실험 시 제거하고 했어야 하는데 깜빡하고 있다가 실험 진행 중에 빼버렸다. 즉 오차. 이런 식으로 벌써 여러분의 실험 결과 값이 그지인 거에 대한 원인 5개를 찾았어요. 그게 뭐였죠? 첫 번째는 피펫 필러 안에 표준 용액이 들어가 버린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파트너가 NaOH 표준 용액을 너무 빨리 넣은 거고 유리 깬 건 아니고, 4번에서 색 변화를 내가 정확히 관찰 못했고,
그 다음에 지시약을 5방울이나 넣어버렸고, 마지막으로 깔때기를 실험이 시작하고 나서 뺐기 때문에 여기 실험 결과 그지같이 나왔다 이렇게 쓰시면 완벽한 토의인 거예요. 자, 이렇게 뭐야? 자, 마지막으로 이제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고 저 이제 가보겠습니다. 자, 이거 또 중요해요. 여기까지 앞에 것까지 다 하시면 이미 A0 정도의 레포트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건 A+이잖아요. A+을 받기 위해서는 이 주의사항까지 지켜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1번 네이버 지식인이나 블로그 출처를 밝히지 말자. 이거는 진짜 국룰이에요. 암묵적인 룰입니다. 실험 레포트를 작성하든 교수님한테 제출할 레포트를 작성하든 아니면 팀플을 하든 이 출처는 안 밝히는 게 서로 좋은 거예요. 자료는 가져오세요. 자료는 가져오고 여기서 공부하는 거 다 좋은데 근데 출처는 밝히지 마세요. 괜히 서로 기분만 나빠져요. 진짜 이건 제 경험입니다. 저는 이제 네이버 대학교에 다녔어요. 이게 뭐냐면 모든 이제 지식을 다 네이버 블로그와 지식인에서 배운 거죠. 모든 과제를 다 여기서 다 해결했는데 그러면 뭐 사실상 네이버 대학교를 다닌 거잖아요. 그런데 출처는 네이버라고 쓰지 않았어요. 대부분 관련된 단어를 위키피디아에 검색을 해가지고 위키피디아라고 적었지 네이버 지식인이나 블로그 출처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서로 그냥 기분이 상해요. 진짜 한번 믿고 그냥 이렇게 해보세요. 절대 네이버 지식인이나 블로그 출처를 밝히지 않습니다. 자, 주의사항 2번 토의에 일기를 적지 말자. 아까도 말씀드렸었는데 토의에는 일기를 적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이제 주의사항을 통해서 이걸 통해서 오차 분석을 하는 겁니다. 이 정도만 하시면 완벽하고요. 3번 참고 문헌 표기법은 꼭 지키자. 이게 뭐냐면 실험 양식에 보면 참고 문헌을 이렇게 적어야 될 거예요. 마지막쯤에 실험 레포트가 있으면 7번 하고 참고 문헌 이거 꼭 적어야 되거든요. 이걸 쭉쭉 적어야 되는데 이쪽에서 감점을 되게 많이 할 겁니다. 조교들이. 왜냐면 막말로 실험 결과나 토의 같은 거는 너무 성의가 없거나 터무니없으면 감점을 할 수가 있지만 웬만하면 좀 구분하기 힘들죠. 제가 말한 대로 토의를 오차 분석 이렇게 5가지를 쭉 적었어요. 그 다음 실험 결과는 뭐 상관없고 앞에 거 양식 맞춰서 다 적었어요. 그럼 감점할 건덕지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달라요. 이거는 정해진 표기 방법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기면 감점하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만큼은 또 이렇게 따로 좀 이중 체크를 해주셔야 합니다. 자, 네이버에 들어갑니다. 네이버에 들어가서 이렇게 참고 문헌 표기법이라고 검색을 하고 이런 식으로 쭉 블로그가 나와요. 그 다음에 저는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서 했던 것 같은데 들어가 보시면 참고 문헌을 어떻게 표기해야 하는지를 이렇게 다 이제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 양식 그대로 맞춰서 쓰시면 됩니다. 꼭 지켜주셔서 하셔야 해요. 이게 A+이나 A0를 가르는 이제 마지막 관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제출을 꼭 하자. 이거 너무 당연한 말인데 아무리 열심히 작성을 해도 이제 학교 안 가가지고 제출 안 하면 끝이잖아요. 저는 이제 제출 많이 못한 적이 있는데 그럼 다 끝입니다. 완벽하게 써도 꼭 제출을 하셔야 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준비한 실험 레포트 작성하는 법 끝이고요. 다음번에도 유용한 대학생활 팁을 전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